자, 32페이지에 이제 생명활동과 에너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도대체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고 어떻게 꺼내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이번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물질대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앞에 다 정리했었지. 물질대사는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물질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물질대사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 우리 체온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비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야. 연소 대 세포호흡.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반응이야.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바깥에서,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포도당의 분해 반응은 고온에서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에너지도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와 이거로. 빛과 열로. 이게 뭐니? 빛과 열, 이게 뭐야?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빛과 열. 이게 뭐야?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이야, 불.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빛과 열을 우리는 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해돼?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때에는 우리 체온 정도의 저온에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는데 단계적으로 빠져나온다. 그 나오는 형태는 열 에너지와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열 에너지는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고온이야.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는 저온이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을 입지가 않아. 두 화학 반응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냐,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냐의 가장 큰 차이야. 그럼 이렇게 반응이 저온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효소 때문이야. 여기에 효소가 관여하고, 여기에도 효소가 관여하고, 여기에도 효소가 관여하고, 여기에도 효소가 관여해. 지금 색깔을 다 다르게 한 거는 효소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야.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요 모양하고 일치하는 애만 분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지 아밀레이스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효소는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을 보인다. 그럼 여기 만들어진 물질하고 여기 만들어진 물질, 여기 만들어진 물질, 여기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효소, 여기에 관여하는 애, 여기에 관여하는 애, 여기에 관여하는 애, 각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는 다 달라. 그래서 이 효소 때문에 저온 상태에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명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이 연소라고 하는 화학 반응에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고온 상태에서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두 화학 반응의 공통점을 말해볼래? 첫 번째, 두 화학 반응의 공통점. 열 에너지가 나온다. 또 이화는 물질 대사예요. 자, 둘 다 O2가 필요하다. 물질이 탈 때 산소 필요하지? 우리도 산소 필요한 거야. 그럼 산소에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완전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여기도 포도당이 산소에서 분해되니까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졌지. 여기도 포도당이 산소에서 분해되니까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졌지. 그럼 그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둘 다 빠져나오지. 그래.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누가 에너지 방출량이 많을까? 연소와 세포 중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어? 포도당이 완전 분해됐지. 포도당이 완전 분해됐네. 방출되는 에너지는 같다고. 단위 시간당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연소가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빠른 시간 안에 나. 근데 전체 에너지 방출량은 똑같다고. 얘도 686kcal가 나오고 얘도 686kcal가 나와. 근데 그게 단계적으로 소량씩 나오느냐, 한꺼번에 왕창 나오느냐. 그래 한꺼번에 왕창 나오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는 고온 상태로 방출돼서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야. 근데 이 온도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정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얘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세포 호흡은 물질 대사의 이화작용이잖아. 그치? 그 이화작용은 물질 대사 과정에 속한잖아. 그럼 물질 대사의 특징을 세포의 특징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저온 상태에서 일어난다. 뭐 광합성 동화작용은 효소가 관여한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봐봐. 두 번째 시간.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포도당이 만들어져 있어. 포도당이 분해가 돼갖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됐어. 그럼 이쪽을 가 반응이라고 하고 이쪽을 나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 무슨 반응이야? 동화잖아. 나는 이화작용이잖아. 이화작용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어? 단계적으로 일어났어. 동화작용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어? 한 번에 일어났지. 그러면 틀려. 이게 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왜? 물질 대사는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하고 무조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에너지도 단계적으로 주입하는 거야. 그게 물질 대사가 갖고 있는 특징. 그게 3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있지? 효소가 관여한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연소와 우리 생명체 안에서 포도당의 분해가 되는 반응을 이렇게 비교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한 해석을 다시 했고, 그래서 작고 단순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바꿔
그럼 동하고. 그거 복잡한 물질을 작고 단순한 물질로 바꿔? 그럼 이화지 뭐.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표현을 해. 반드시 효소야.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해. 요 세포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할 거야. ATP를 만들어낸다. 뭐 이해됐어? 지울까? 지워도 돼? 지워도 괜찮겠어? 오케이. 우리 세포야.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된 물질. 이걸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을 해. 세 글자. 포도당.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 이 포도당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분해하는 거야. 산소를 써갖고. 그래서 이걸 분해해. 그럼 아까 산소를 사용하면 포도당이 어떻게 분해된다 그랬어? 완전 분해. 그 완전 분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포도당을 만들었던 재료까지 다 분해가 된다라는 뜻. 그럼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바뀌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오겠지. 그 빠져나오는 에너지의 형태가 하나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와서 주로 체온을 유지할 때 사용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이 ATP를 또 한 번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든가, 물질을 다른 장소로 뭐 이동을 시킨다든가, 근육을 움직이는 근육 운동에 사용을 한다든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러한 생명 활동에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는 물질은 누구야? 그게 ATP야. 그러면 생명 활동에 공급되는 에너지 근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에너지 근원은, 자, 요 ATP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는 어디 들어있었던 거야? 포도당 안에 들어있었던 거지. 그럼 이 포도당의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갖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요거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요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준 거야. 이거를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소화계가 있어야 해. 소화시켜서 흡수한 다음에 심장을 통해서 세포까지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전달해주는 순환계가 있어서 이렇게 세포가 공급받아서 씁니다. 그럼 생명활동이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하는 ATP야? 그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근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빛에너지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태양의 빛에너지. 그게 생명활동에 공급되는 근원이야. 할 때 이해돼? 우리 포도당 못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산소 우리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이것도 바깥에서 와야 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부산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어디로? 호흡계로 들어오잖아. 호흡계. 그래서 순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공급받아서 쓴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노폐물들은 체내에 축적되면 안 되니까 빨리 몸 밖으로 빼내야 돼.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 쪽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일부는 얘 따라가 일부의 물도 호흡계로 빠져나가는데 수증기형태로 빠져나간다. 근데 대부분의 이 물은 순환계에서 여기로 가. 배설계를 통해서 대부분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게 바로 여기를 통해서야. 그럼 이렇게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이러한 전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화계도 필요해, 호흡계도 필요해, 순환계도 필요해,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도 필요해. 그래서 이 다음 단원이 이 기관계들의 통합적 조절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이 다음 단원이. 지금은 이렇게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이런 활동, 세포호흡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할 거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콘드리아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이게 앞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다. 주로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 세포다. 이렇게 되는 게 미토콘드리아거든. 그럼 얘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 얘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 너무 커서. 그래서 얘는 탄소가 6개짜리 물질이잖아.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세포질이야. 세포질에서 탄소 3개짜리 물질 2개로 쪼개져.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세포질에서 1단계 들어와서 2단계, 3단계를 미토콘드리아에서 거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포도당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ATP.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세포질, 2단계, 3단계는 미토콘드리아. 근데 세포질에서 만들어내는 ATP는 2개밖에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30개나 만들어져. 그럼 훨씬 더 여기서 ATP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미토콘드리아다라고 해도 되고 책에는 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 거기 첫 번째 보면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세포호흡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며 세포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난다. 1단계 세포질에서 1단계, 미토에서 2, 3단계 더 많은 ATP로 바뀐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 기질이라고 하는 이 기질이라는 단어는 반응물이라는 얘기야. 반응물은 화학식의 앞에다 쓰지. 그래. 그럼 호흡 기질은 뭐냐? 호흡에 필요한 반응물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호흡 기질이라 그래. 그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있지. 뭐? 탄단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탄수화물?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를? 안 되었어? 4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잖아. 단백질 4킬로칼로리 열량. 지방 9킬로칼로리. 이거 안 배웠다고? 탄수화물 100g 먹었어. 몇 킬로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 400킬로칼로리. 탄단지 449. 이게 전부 다 에너지원인데 주로 누굴 쓴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쓴다. 이 포도당, 탄수화물에 존재하는 포도당.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개념 이해돼?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더 ATP. ATP는 이렇게 생겼어.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첫 번째 탄소, 두 번째 탄소, 세 번째 탄소, 네 번째 탄소, 5번째 탄소. 여기에 두 번째 탄소에 OH가 붙어 있어.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야. 여기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어. 그럼 리보스하고 아데닌이 결합된 요 결합, 이것을 아데노신, 그냥 영어 그냥 한글로 쓸게. 아데노신. 자, 요 물질에 누가 가서 붙을 거냐면 인산이 붙을 거야. 인산의 화학식은 복잡하지? 그래서 인산을 P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인산이구나 라는 뜻이야. 여기 5번째 탄소에 인산이 이렇게 하나 붙어. 그럼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었네. 그래서 요 아데노신의 A, 이게 아데노신이라는 뜻이야. 인산은 포스페이트라고 불러. 포스페이트. 몇 개 붙었어? 하나. 그래서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아데노신 1인산 하나 또 붙었네. 그럼 뭐라고 부르게?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었어? 2개. 다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2인산 하나 또 붙었네.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ATP라고 부를 수 있다.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 이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 인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전하고 얘도 마이너스 전하고 얘도 마이너스 전하면은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인산일 때 첫 번째 인산이 아데노신에 붙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적은 에너지로도 잘 붙어. 근데 문제가 얘야. 두 번째 인산이 첫 번째 인산한테 붙으려고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같은 극은 밀어내지. 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인산을 여기다 못 붙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 넣어서 붙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인산이 붙을 때, 세 번째 인산이 붙을 때 여기 두 결합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결합이 된 거야. 들어가서. 그래서 요 결합하고 요 결합을 고에너지가 들어간 인산 결합이라고 표시하는 게 바로 여기하고 여기만이야. 이거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갖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ATP를 한번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쓴다 그랬지? 그 뜻은 바로 이 인산을 띄는 거라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지. 결국은 그걸 갖다가 쓴다. 그래서 포도당에 있었던 걸 ATP를 넣었다가 ATP에서 인산을 띄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TP가 생명활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물질. 근데 결국은 그 ATP 안에 들어있었던 에너지도 포도당으로부터 온 거고, 포도당은 비대에너지로부터 온 거니까 근원이 그래서 태양이 비대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 ATP를 인산을 뜰 때는 물을 이용해서 띄거든. 근데 ADP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산을 화학식을 쓸 때는 P 소문자 I 그냥 이렇게 써면 이게 인산이야. 무기인산. 에너지가 나온다. 야 여기 이거 나오네. 나와요. 아 여기까지 나와? 네.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 거냐면은 요 에너지는 7.3kcal인데 근데
이게 단위가 몰이다. 여러분들 물질량의 기본 단위가 뭐야? 몰이지 몰. 1몰. 1몰의 ATP야. 1몰. 엄청난 개수지. 1몰 개는 6.9 곱하기 10의 23승계. 우주에 떠있는 별보다 더 많은 숫자. 지구상의 모래알의 개수에다가 3만을 곱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감이 안 와? 한반도에다가 완두콩을 깔아. 완두콩을.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또 깔아. 그 위에다 또 깔아. 계속 깔다 보면은 그 완두콩의 높이가 성층권까지 정도 올라간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개수가 6.9 곱하기 10의 23승계래. 말이 안 되지. 그지? 뭐야? 너무 작은 단위. 그래서 생명과학은 몰은 필요 없어. 몰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1ATP당 7.3kcal를 낸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7.3kcal가 빠지는데 요 에너지를 갖다가 요 인산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아니 여기서 에너지로 빠져나온 걸 갖다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붙여갖고 ATP를 다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반응은 1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반응은 2번이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세포가 일어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라 그랬지. 그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서? 1번이 일어나, 2번이 일어나. 세포의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야? 그래. 그럼 1번 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야? 2번 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2번. 2번? 바꿨어? 1번, 2번. 2번? 그래, 2번이야, 2번. 왜? ATP를 만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반응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반응이. 근데 애들이 자꾸 1번이래. 1번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었지? 이게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ATP가 분해되는 이게 1번 반응이잖아. 이게 ATP가 만들어지는 게 2번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ATP가 합성이 되는 쪽으로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여기에서는 2번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2번. ATP를 이렇게 식으로 줄지 이 그림으로 줄지. 그럼 인산이 하나 붙으면 AMP, 두 개 붙으면 ADP, 하나 붙어서 세 개 붙으면 ATP. 그럼 ATP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아 이게 ATP로 간 거구나. 그러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ATP에서 화살표가 여기까지 ATP까지 갔다? 아 이거는 ATP가 합성이 되는 거구나.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쪽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들 많이 틀려. 근데 또 하나. 포도당을 분해할 때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가 ATP로 저장이 된다. OX, X. 이게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1몰이야. 1몰의 포도당을 분해했을 때 방출되는 이 에너지는 686kcal. 이만큼의 에너지는 이 세포가 쓰기에는 워낙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 형태로 쪼개서 보관하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하나당 7.3이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곱해봐. 감사.
200, 200, 200. 너무 어려워. 빨리 해봐. 아니, 옆에 휴대폰 놔두기 뭐해? 손으로도 바로. 아, 손으로도? 그래, 해봐. 230, 3.6? 이게 나왔어? 네. 저거 나왔지? 네. 그러면 686kcal에 몇 %야? 약 34%죠. 그러니까 ATP가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의 약 34% 정도가 ATP로 저장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66%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주로 체온을 유지할 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생명 활동의 일부도 체온을 유지할 때 사용을 하기는 해. 그러니까 워낙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ATP로 쪼개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포가 필요할 때 이 ATP를 조금씩 꺼내서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 세포에서 20kcal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야, 686에서 20kcal만 이용하고 나머지 666kcal를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그럼 이거를 작게 이렇게 쪼개서 보관하면 20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3개만 쓰면 되잖아. 37에 21인 정도가 되니까. 그럼 나머지 29개 ATP로 저장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더 사용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작은 단위로 바꿔놓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지금 그 얘기가 34페이지, 35페이지가 한 거야. 자, 34페이지. 자, 세포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호흡 기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세포호흡의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됐어?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거기 보면 아데닌하고 라이보스, 리보스가 결합된 걸 아데노신. 인산에 몇 개 붙었니? 3개 붙었으니까 ATP라고 하는 거지. 그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첫 번째 인산이 붙는 자리가 아니야. 두 번째 인산이 붙고 세 번째 인산이 붙는 그 자리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봐봐. ATP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방출되는 에너지 1몰당 7.3kcal. 그럼 다시 인산을 ADP로 집어넣어서 인산을 묻혀서 ATP를 다시 만들겠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래쪽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올라가는 쪽의 화살표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래서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건전지에다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래서 ATP 계속 왔다 갔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일어나기는 해. ATP에서 또 인산을 띄어서 이것도 만들 수 있어. 이것도 일어나긴 해. 근데 이 반응은 잘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에너지 변화 과정만 일어나고, 물론 여기도 정궁핍하면은 에너지를 또 꺼내. 왜? 여기서 7.4kcal 나오고 이거 또 떨어뜨리면 여기서 또 에너지가 또 나오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잘 활용하지는 않고 여기만 주로 활용을 한다. 됐어? 그래서 36페이지를 보면은 에너지 전환과 사용.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포도당, 산소 이거 원래 포도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포도당에 들어가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 포도당을 깨려면 이제 산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빠져나오는 화살표에는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열에너지도 있고 ATP 에너지도 있다. 그거 잘 봐두라고. 그래서 ATP를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활동, 생장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한다. 그래서 그 자세한 활동들이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야, 그 반딧불이 한번 볼래? 야, 반딧불이는 ATP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 이 반딧불이가 누군지 알아? 개똥벌레야. 본 적 있냐? 반딧불이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깨끗한 지역에 가면은 볼 수 있대. 청정 지역에. 그래서 저기 어디 아래쪽에 어떤 그 식물원 같은 데가 반딧불이 축제라고 해갖고 열리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진짜 이렇게 우주 같은데 보면 반딧불이 우주 같은데. 그래 거기 좀 되게 청정 지역이지. 무주, 진한, 장수, 무진장 힘들대 거기가. 무주, 진한, 장수가 그렇게 험하대. 그래서 무진장 힘들다는 말이 그게 거기서 유래된 거래. 진짜요? 그곳에 가는 게 쉽지가 않대. 그래서 무진장 힘들어 거기 가는 게. 그래서 그 무주에서 가기가 힘드니까 인간이 발길이 잘 안 닿으니까 청정 그 환경이 그래도 유지될 수가 있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많이 보이는데. 자, 전기병자모. 야, 얘는 ATP를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그 사냥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또 이용되고. 오케이. 야, 그럼 그 반딧불이 불빛은 따뜻할까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도 에너지 따뜻하지 않아? 안 따뜻해. 걔는 냉광이야, 냉광. 좀 독특한 놈이지. 형설지공 알아? 중학교 때 안 배웠어? 한문 시간에? 형설지공.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호롱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름을 살 수 없는 형편이야.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반딧불이를 잡더라. 반딧불을 잡아놓고 걔네들 꽁지에서 빛이 나잖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공부했대. 그게 형설지공이야. 반딧불에서 나오는 불빛을 이용해서 책을 보는 거. 이거 진짜 해봤어. 쌤 해봤다고? 아니 내가 말고 나는 본 적도 없다니까. TV에서 반딧불이를 잡아갖고 야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책을 볼 수 있는지. 야 그래서 꽤 잡아갖고 이렇게 했더니 글씨가 어느 정도 보여. 야 이게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나 풀어줬지. 야, 즉 그 불빛으로도 책을 볼 수 있다니. 참 그 실험하는 사람들은 대단하지만 옛날에 참 그런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지? 근데 요즘은 너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 그지? 어쨌거나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37페이지에 뭐 근수 수축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발광이라고 하는 거가 루시페리라고 하는 그런 요새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산화되면서 빛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대. 이건 참고. 그 다음에 여기 3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그 1학년 때 통과 시간에 배웠던 그 물질에서 효소작용 원리를 이제 생명과학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나타내 본 거야. 그 다음에 40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이거 몇 단계 있다 그랬어? 3단계 있다 그랬지? 그게 그 얘기야.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으로 바뀌어. 그게 1단계야. 그리고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화가 되고 아세틸 조효소의 코에를 만들고 그게 TCA를 거쳐. 그게 2단계야. 그리고 거기서 막 파란색 화살표 나오지. NADH 뭐 이런 거 있지. FADH2 있잖아. 이런 거 들어가고 저기 산화적 인산화 단계가 있지. 그게 3단계거든. 이거는 다 안 나와.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세포와 물질 대했을 때 나와. 이 얘기가. 이 이야기. 이 단계가 거기서 나와.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포도당에 들어있었던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 저도 1단계 해당, 2단계 TC, 3단계 산화적인 산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도 돼. 이게 세포과 관련된 전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돼. 필기. 질문이 없는 두 가지 이유. 다 알거나 아직 모르거나. 야, 숙제 많은데? 49초까지? 오, 엄청 많네. 근데 몇 문제 안 돼. 야, 한 페이지에 문제 2개씩 들어있어. 얼마 안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 겸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어느 정도 여기를 잘 이해를 못했구나, 여기는 내가 잘 이해를 했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하이탑이라고 하는 이 책은 진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잡다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다 실어놨어.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어려운 3단계도 표시를 해놨어. 근데 니네들은 아직까지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 해준다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선생님 아까 거기 근수축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근수축 운동. 그 몇 쪽이었느냐. 거기 한번 봐봐. 37페이지 나와 있는 근육 수축 운동이 있잖아. 이거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다 빠졌어. 근수축 운동. 그래서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렇다고 이렇게 뭐 X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 이 하이탑이 내용들이 좀 너무 좀 방대하기는 해. 근데 필요한지 내용들에 대해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거고,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굳이 안마로 봐도 된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 거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까지 3시간씩 해갖고 한번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정리. 수업 목표는 이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3월 가면 학교에서 다시 또 공부해. 그리고 내신 때 다시 또 한번 또 공부할 거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성적이 잘 나오겠지. 시간, 대비, 성적, 상승. 내가 적게 투자하면은 성적 잘 안 나와. 그래서 니네 국어, 영어, 수학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탐도 그렇게 내신을 잡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 뭐 4-5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30분에서 최소 1시간, 요 사이의 시간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벌써 세 과목만 하면 3시간이야? 그때는 30분으로 줄이라고. 30분 매일매일. 그럼 일주일 투자하면 몇 시간? 3시간 공부한 거야. 그래서 국어 하다가 지치면 이거 좀 보고, 수학 하다가 좀 지쳐도 이거 좀 보고, 그러면서 30분을 한꺼번에 쭉 채워도 되고, 그냥 뭐 10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20분 채워도 되고. 그건 내가 짬짬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눈에 많이 익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단어들이 막 그 다음에 막 떠오르는 거야. 그게 뭐였지 하다가 이게 이거 ADP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봐요. 방법 없어. 익숙해지는 건 자꾸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좀 꺼주고.